봐야 된다 하는 5편을 빠져주세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는데. 다 봐야 되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남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영화하고 이란을 비롯한 서아시아 영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가장 부산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과 봉준호 감독의 대담, 이거를 좀 성사시키느라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새로운 감독들을 소개하는 역할들을 해왔고 올해도 역시 그런 점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데뷔한 일본 감독님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 10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일본 영화의 저력은 계속된다. 일본 영화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침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상업 영화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일본 국내에서는 흥행하는 영화들은 애니메이션 아니면 TV 드라마를 영화로 만드는 영화들, 이런 정도밖에 흥행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독립영화 작품들 중에서 보석 같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특히나 지난해에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의 드라이브 마이 카와 우연과 상상이 개봉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감독들이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감독들이 하마구치 유스케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올해가 이란 영화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주목받은 한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이란 영화가 2편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이란 영화가 2편이 소개가 됐어요. 세계 3대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이렇게 2편씩 영화들이 소개되는 거는 아시아 나라의 영화들 중에서는 좀 특이한 일이고, 올해 저희가 지석상 후보로 라이프 앤 라이프, 그리고 개막작인 바람의 향기, 그리고 뉴커런치 후보인 노엔드, 이 모든 영화들이 다 이란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란 영화가 굉장히 강한, 이란 영화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미 이제 일본에서는 개봉을 했고요.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소개가 돼서 황금 카메라상 특별 언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일본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설정이 굉장히 특이해요. 가상의 미래인데 7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은 국가에서 안락사를 시켜준다, 이런 설정이에요. 더 이상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가시게끔 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고령화 사회가 낳고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굉장히 일본 사회의 어떤 측면을 잔잔하지만 되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어서 특별히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사회가 좀 비슷하거든요. 뉴커런치에 소개하는 작품인데요. 천야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30년 전에 남편이 실종됐는데 30년 동안 계속 남편을 기다리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남편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인 중년 여성, 이분의 연기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30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순종적이고 막 기대고 뭐 이런 스타일의 분이 아닌데, 독특한 연기를 굉장히 개성 있게 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미야케 쇼 감독의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청각 장애인인 여성 복서의 이야기예요.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Small, Slow, but Steady, 그러니까 작고 느리지만 꾸준한, 이런 이야기인데 묵묵히 연습하고 시합에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승리를 하거나 막 이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그리고 있지 않은데도 이 여성의 강인함에 굉장히 끌려 들어가게 되고요.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영화는 올해의 개막작인 바람의 향기라는 영화입니다. 전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아버지, 부자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집에 전기가 끊기면서 전기 수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전기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선의 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악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착할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조용한 영화지만 영화가 끝날 때 진짜 굉장한 그 감동이 몰려오는 영화여서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을 하면서도 꼭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있는데요. 이란을 대표하시는 거장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20년간 너는 이제 영화 제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이란의 감옥에 투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투옥되기 전에 만든 작품이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됐어요. 노 베어스라는 영화입니다. 감독 본인이 출연을 해서 그렇게 제작 금지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고, 또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빠른 석방을 모두가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감독 중에 힐랄 바이다로프라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많아요. 벨라타르 감독으로부터 영화를 좀 배운 그런 감독님이신데, 벨라타르 감독님 역시도 촬영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고, 이분의 영화도 비슷하게 남다른 촬영의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고요. 제목이 물고기를 향한 설교예요. 그 인도 출신 감독님이신데 일본에서 지금 영화를 계속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안슐 차우한이라는 감독님인데, 디셈버란 영화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딸이 살해를 당하고 살인자인 딸의 친구,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재판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살인과 같은 어떤 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특이한 작품입니다. 또 한 작품은 그 나데르 사에르바르라는 감독이 만든 노엔드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뉴커런치의 후보로 되어 있고요. 이 감독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프로듀서 출신이고,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노엔드라는 영화는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가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고,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스러운 검이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알리 아바시라는 감독입니다. 알리 아바시는 경계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란 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란에 실제 있었던 연쇄살인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들을 죽인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막 이런 이란 사회의 어떤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아예 상영 금지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라크의 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이라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공중정원이라는 영화고요. 거대한 쓰레기장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커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쓰레기장 속에는 정말 온갖 오물들이 다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아기를 갖다 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추방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영화 역시도 다마스커스의 현재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거리는 완전 다 폐허죠. 계속 폭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멀쩡한 집도 없는데 그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살고 있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비극 속에서도 어떤 희망적인 상황들, 꿈과 같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올해 폐막작인데요. 이 영화는 이시카와 케이라는 감독님이 연출을 했고 스마부키 사토시가 주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우 스마부키 사토시가 폐막식에 참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본 영화 또 한 편이 있는데 나의 작은 나라라는 영화가 일본에 살고 있는 쿠르드 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새로운 여성 감독이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할 만하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연출부 출신이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예요. 주연은 리나 아라시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화로는 이제 주연을 처음 맡았는데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배우가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시게 되면 아마 그냥 배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주 잘 어울리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올해 오픈 시네마로 소개하는 일본 영화 두 편 소개해 드릴 텐데요. 킹덤2 아득한 대지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킹덤 이야기 자체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킹덤이 이제 2편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 영화를 부산에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긴데 올해 상영작 중에 아마도 가장 긴 제목을 가진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원작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고 고등학생 소년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태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영화를 취미로 보는데 영화 보기가 직업인 프로님들의 취미는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취미가 축구 보기입니다. 네. 손흥민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고요. 영화를 볼 때는 분석을 막 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축구를 볼 때 머리를 안 굴려도 되니까 굉장히 릴렉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 커뮤니티 반응을 살피시나요? 상영작에 대한 반응은 어디서 살피세요? 네, 커뮤니티 반응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선정한 영화가 많이 언급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기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선정한 영화를 앞으로도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화를 제가 소개를 했고 추천을 했는데 어떤 영화를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꼭 와서 영화 한 편씩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